자, 19쪽. 19쪽에 보면 지난번에 그 12번 풀던 거는 다 끝났다고 보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다시 어디를 보냐면 가를 다시 봐요. 가에 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연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법이 나왔잖아. 왜 나왔죠? 야, 니네 목소리는 들어가도 관계없죠? 야, 니네 목소리는 그 초상은 아니잖아, 목소리가. 그치? 괜찮지? 대답은 해요. 여기서 이게 왜 나왔지? 그게 왜 나왔죠?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중첩되는 게 생기잖아. 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얘를 침범했고, 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갔는데 얘 침범했고, 그러니까 서로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자연법이지. 그게 니네 두 번째 단어 제일 끝에 있었죠. 이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중요한 말 보편 타당한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지금 복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법은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얘는 여기 있는 게 안 맞겠지. 근데 보편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다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법이죠. 이제 자연법이 되는 거고 이 얘기 지난번에 했었고. 그래서 세 번째 단어 처음에 보면 자연법은 자연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쭉 넘어갈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반 나누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서로 양보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라든가 그 다음에 양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도가 안 된다. 너 얘기했었고 그리고 니네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나? 12번에 3번이 좀 이상하다는 거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가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기반 성립한다. 했냐 안 했냐?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그럼 니네 12번에 5번은 내가 이상한 거 얘기했냐 안 했냐? 양도 불가능한 존재 이거 했나 안 했나? 3번까지는 했죠. 2번은 1, 2번은 설명했지. 1번까지 했나? 그럼 다시 봐요. 12번 봐봐. 딱 됐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12번을 보면 12번에 2번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일반적인 원리들로 구성된다. 보편 타당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일반적 원리라고 해도 되기는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첫 줄에 보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얘기야. 이제 봐봐. 3번. 5번 먼저 봐요. 5번을 보면 나는 가와 달리 양도 불가능한 권리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얘기했지? 정당방위와 양심 등에 한해서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 이것들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5번이 답이야. 틀린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합시다. 그러면 가는 어때요? 가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나 안 하나? 가는 자연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할까 안 할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책에 안 나와. 추론이에요. 분명히 자연법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해. 그래서 틀렸어. 그럼 자연권은 어때요? 자연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 예를 들어 이런 거 인정할까 안 할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 해볼까? 자연권도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한다 오른손, 안 한다 왼손. 하나, 둘, 셋. 양진우 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할까 안 할까? 잘 생각해야 돼.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 그래,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어? 아니지. 그게 아니고
요런 권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반드시 이게 아닐지라도 어쨌든 요거 잘 생각해봐. 100 너는 어때? 인정할까? 사실은요 이거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잘 생각해야 돼. 자연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할까 안 할까? 잘 생각해야 돼. 약간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존재를 인정할까? 잘 봐. 다시요. 자연권은 뭐였죠?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권리가 자연권이지. 그럼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냐? 그쵸? 모든 행위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아예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그럼 뭐예요? 다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내 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니한테 물어본 게. 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존재해 안 해? 양도?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자체를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이게 인정이 되어야 이거를 허용한다 안 한다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왜? 내가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냐?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택지 5번은 틀린 거야. 왜냐? 얘는 양도 불가능한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뭔데? 무조건 내 거가 맞는 거라고. 남한테 뺏기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맞아. 그러니 요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죠. 5번은 답이긴 한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요걸 얘가 이해한다고 하면 얘는 모든 행위가 양도 불가능한 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몇 개 한정하는 것 뿐이고 잘 이해를 해야 돼. 12번의 마지막 거 했고요. 한번 봐봐. 잘 찾아보세요. 자연법은 자연권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이거 근거 한번 찾아봐요. 본문에서. 맞는 얘기예요. 선택지는 맞는 거야. 5번이 답이니까 맞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근거. 지금 니네 12번에 3번의 핵심은 합의야, 합의. 합의예요. 잘 판단해 줘야 돼. 12번에 3번의 핵심 되는 단어는 합의라고. 그럼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게 어딘지 한번 본문에서. 자연법은 자연권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나는 합의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요거예요. 나는 합의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근거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냐? 바꿔줘. 다른 말로 나는 약속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자연법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똑같은 얘기야. 정범지 근거가 어디 있지? 근거가 어디 있죠? 요 말의 근거가 어디 있지? 지금 우리 세 번째 단락까지밖에 안 했잖아. 한 줄 더 내려가도 돼요. 바로 제2의 자연법에 의해 사회계약이 성립한다. 까지 가도 돼. 근거는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거는 보편타당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봐봐. 네가 찾은 거는 봐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타당한 법률은 자연법을 찾게 한다지. 찾은 거지. 근데
보편타당한 법률이라고 해서 요게 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 그게 누가 만든 걸 수도 있고 이건 합의를 통한 걸 수도 있고. 니네 이거 뒤에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설지 보면요. 이 말의 근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첫 줄이라 그랬거든. 바로 제2의 자연법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사회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근거라고 뒤에 나와서 해설지에 보면요. 근데 잘 봐봐. 지금 얘랑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지? 위에 거는 자연법이 요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밑에 거는 얘가 이걸 만들어 준 거지. 그럼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고. 인과가 다르다고. 지금 이게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뒤에 해설지에서 3번의 근거는 요 부분이라고 지금 따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틀린 거야. 사실은 답은 두 개예요, 두 개. 3번이랑 5번이랑이 답이야. 근데 하나를 골라야지. 뭐 골라야 돼요? 왜 5번 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확실히 틀렸으니까. 그리고 얘는 물론 인과가 틀리긴 하는데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100% 답이고 얘는 98% 답이고. 그러니까 고를 때는 5번을 골라줘야 되고.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 사회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내가 이거 마른 거 하나 갖다 놨는데 시간 걸리겠는데. 사회계약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자연법에 의해서 성립이 됐죠. 사회계약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약속을 해서 뭘 하느냐? 인간들이 자신의 권리를 특정한 인물 또는 집단에 지니게 해서 단일한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인물은 통치자고, 특정한 집단은 국가고, 이렇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받은 단일한 정치체로서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계약에 의해 창조된 국가는 자신에게 부여한 힘과 권리를 뭘 위해 써야 돼요?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자한테 내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왜 줘요? 날 보호해달라고 준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뒤에 지금 읽은 그 조금 있잖아. 한 대여섯 줄. 그게 14번에 몇 번이랑 관계 있는 것 같은지 빨리 찾아볼까요? 지금 읽은 거. 특정한 인물 또는 집단에게 지니게 했다. 단일한 형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있다. 그게 14번에 몇 번이랑 관계가 있을까? 몇 번이랑 관계 있을까? 두 개, 14번에 지금 읽은 거 두 개 관련 있어요. 일단 몇 번? 2번이요? 아니야, 이건 뒤에 나와. 3번? 3번은 앞에 있어요. 이따 얘기할 거야. 그럼 4번인가요? 4번이에요. 왜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뭘 우선시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개인을 위한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읽은 거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되죠? 왜 우리가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에게 계약을 했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개인을 위한 것이다. 뭐요?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4번이고요. 5번은 어때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를 상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 약간 멀리서 와야 되는데 처음에 요 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잖아요. 처음에 자연권 상태가. 왜냐하면 이렇게 5명이 있다. 근데 서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이렇게 막 중첩되잖아. 그러니까 다 적이죠. 근데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지.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뭐가 나와요? 자연법이 나왔지. 그리고 자연법을 통해서 뭐가 나왔죠?
사회계약이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사회계약에 따라 뭐 해요? 국가를 만들었지. 국가에게 위임을 하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얘기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데 만인의 만인한 투쟁의 상태를 상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흐름을 읽어야 14번에 5번이 확인이 된다고. 하는 김에 또 해볼까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봐봐.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상태에서의 자연권의 행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이게 14번의 3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서로 아무리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게 14번의 3번 이야기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읽은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가지고 14번의 3번은 맞다라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게 14번에 몇 번 관계 있는 거 같냐?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게 1번이에요. 근데 명칭이 좀 달라. 그러니까 본문에는 권리 포기라고 나오고 선택지에는 축소라고 나오잖아. 말이 되죠? 근데 권리를 포기하면 축소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라고. 14번에 2번은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인간은 사회계약에 의해 자연상태를 종식시키고 사회상태로 옮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계약 성립 전에는 다 따로따로 살았지 혼자 살았다고. 근데 사회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사회상태가 됐고 모든 사적 권리를 포기한 대신 국가는 새로운 시민권을 부여한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설명합시다. 아까 이렇게 서로 대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A 거랑 B 거랑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안 되잖아. 쟤네만 빼올게요. A하고 B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야. 그때 국가가 뭐라고 하느냐, 통치자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그냥 앞으로 요것만 해. 너는 요것만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시민권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빨간 범위에서만 마음대로 해. 너 밖으로 나오면 처단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잠깐 지었던 법률이야. 그러면 서로 중첩될 이유가 없지. 당연히 C, D도 각자 범주가 요만큼 되겠지. 얘가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허용하겠지만 더 가면 안 돼. 너 법으로 처단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새로 준 거예요. 요거 안에서는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오면 안 돼. 뭐라고 하는지 봐봐. 시민권은 자연권과는 달라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통치자가 법을 통해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게 그 얘기죠. 너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거. 시민권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 속에서만 허용된다. 요거 안에서는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요거 안에서만 마음대로 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치자에게 양도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승인해요. 이로써 통치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되게 특징적인 말 나와요. 무조건적인 계약 이행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얘기예요. 통치자는 법과 도덕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판정하는 권한까지 갖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법이고 내가 하는 게 다 도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럼 왜 이런 끔찍한 것까지 줘요? 다 포기하고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국가를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요겁니다. 왜냐? 자기들끼리는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줘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까지 주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서 통치자한테 도덕 판단도 맡기지. 그러니까 통치자는 니네 입장 생각해봐라. 니네가 만약에 통치자라면 니네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만 해주면 돼요? 요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더 나갈 거야. 그럼 만약에 통치자가 국민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미 끝이야. 왜냐? 다 줬어요. 그 통치자가 하는 건 자기가 다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내 건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끝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통치자가 핑계 댈 수 있지. 지금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죽일 거야.
근데 그게 통치자의 사리 사욕일 수도 있잖아요. 홉스는 뭐래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쨌든 요게 더 크니까. 사리 사욕 따위는 넘어가 주지. 왜냐?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더 크니까.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홉스가 말한 국가 철학이에요. 첫 단락에 뭐 했었지? 홉스는 매우 정교한 국가 철학을 설명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가 국가 철학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거에서 비롯되는 법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봐요. 홉스의 법 이론은 나오죠. 이러한 국가 철학의 바탕 위에서 성립하였다. 홉스는 법을, 자, 이 문장 좀 잘 봐. 통치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에게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한번 써볼까요? 법이 뭐래요? 통치자가 국민에게 자신의 권한을 뭐 한대요?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뭐래요? 수단이에요. 니네 지금 착각하면 안 돼. 니네가 알고 있는 최근의 법하고는 달라요. 지금 현대사회 법은 이걸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잖아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서로 뭔가 이해가 충돌하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중재 역할도 하잖아요. 하지만 홉스가 얘기한 법은 통치자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냥 통치자 거야. 통치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통치자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통치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이러한 점에서 법은 통치자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지. 따라서 통치자가 있어야 비로소 법이 시작돼요. 없으면 법은 없어. 통치자가 왕이야. 즉 법은 진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홉스에 의하면 불공정한 법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만들죠? 왕이 만들어요. 통치자가. 왜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판단해요? 통치자가 알아서 판단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니네 루이 14세 무슨 얘기했지? 짐이고 국가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법이다. 그 얘기 하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홉스의 이 생각은요. 당시 통치자들은 되게 좋아했을 거야. 왜? 난 니네를 보호해.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법은 니네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끔찍하지? 근데 이때는 그랬대요. 그는 법이 국가의 재정 규범과 일치하는 선을 넘어서 도덕과도 일치한대요. 자기가 하는 게 도덕이야. 따라서 어떠한 법도 정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만드는 법은요. 무조건 도덕적이고요. 무조건 정당한 겁니다. 잠깐만 뒤에 14번을 볼게요. 딱 요 부분 보고 풀면 돼. 13번.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진짜요? 13번 얘기하는 거야. 13번. 법은 절대 불변의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 이게 틀린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읽었어, 사실은. 이거의 근거가 어떤 문장이지? 13번 답이 1번인 근거가 A죠, A. 뭐라고 나와요? 법은 진리가 아니라. 그게 근거야. 법은 진리가 아니랍니다. 진리가 뒤에 나오는 절대 불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죠. 왜냐? 법은 절대 불변 아니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자, 그리고 2번 봐요. 법은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한다. 맞죠? 요게 그 얘기예요. 요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한다. 아까 얘기했죠? 통치자가 있어야 비로소 법이 시작된다. 4번 존재 그 자체 정당 확보한다. 이것도 있었지. 불공정한 법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 5번은 조금 근거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완전 넘겼고 통치자는 법을 이렇게 쓰고 그러면 5번도 맞죠? 13번의 답은 그러니까 1번 됐고요. 계속 갈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정의는 곧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 그 자체가 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의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대요. 또 통치자와 합의한 것은 절대 부정의할 수 없다. 홉스가 말하는 제3의 자연법은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끔찍해요. 복종하겠다고 합의한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봐봐. 그 다음에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통치자가 국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하더라도 저항권은 남지 않게 된다. 홉스에 의하면요.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계약을 맺은 개인은 영원히 국민의 지위에 머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깨고 싶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난 너랑 계약한 적 없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통치자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전능해야 하고요. 법적인 구속 제약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목표는 뭐예요? 왜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줘요? 요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니까 좀 심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지금 읽은 그 저항권 남지 않게 된다 표시해놔. 이따가 15번 풀 때 써먹을 거예요. 저항권은 남지 않게 된다. 잘 표시해 놓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봐. 강력한 권력만이 다루기 힘든 군중 사이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은 그냥 11번은 2번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갑시다. 12, 13, 14 다 했고요. 15번. 로크하고 차이인데 읽으면서 뭐가 다른지 봐요. 로크는 입법권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동 권력이 통치하는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거는 홉스하고 똑같죠? 입법권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위임하기 전인 자연 상태가 가진 권력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홉스는 거의 무한 권력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시민권은 더 축소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크는요. 아니야. 적어야 돼. 제한하는 건 적어야 돼. 위임한 게 적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제한하는 거지. 이렇게 제정된 법은 잘 봐요.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국민들은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여기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뭐죠? 이게 저항권이지. 저항권을 주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3번을 봐요. 로크는 홉스와 달리 법이 행사하는 권력의 범위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건 홉스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어디 보자. 5번을 봐봐. 아니. 2번을 봐요. 로크는 홉스와 달리 사후에 사회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게 저항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비교하는 거야. 뭘? 홉스와 로크. 근데 둘은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5번. 둘 다 입법의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4번. 둘 다 어쨌든 구성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5번은 공통점. 그 다음에 1번, 2번은 차이점. 3번도 차이점이긴 하지만 3번은 바꿔주면 돼요. 홉스와 로크를 바꿔주면 되겠지. 답은 3번. 자, 넘어가서 44쪽을 볼게요. 거기 있는 대동여 지도를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한번 끊고 갈게요. 껐다가 다시 켜. 왜냐